강과 마을을 보호하듯 듬직한 산등성이를 가진 맏형 같은 산, 계룡산. 고려의 태조 왕건은 계룡산신이 있는 이 명산에 나라를 지키는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호국백이라는 자코를 내리기도 했다. 계룡산이 품고 있는 4대 명찰 중 남쪽을 지키고 있는 신원사에는 조선시대 계룡산 산신에게 염원해 기도했던 황후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황후, 명성황후다. 슬픈 모정을 가진 여인,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계룡산 신원사와 산신각 중학단으로 떠나보자. 계룡산이 옷을 벗는 계절이 왔다. 충청도의 젖줄인 금강과 더불어 충청인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계룡산. 일찍이 조선 개국터를 답사하던 무학대사는 계룡산을 두고 봉우리들이 금빛 달개 닭벼슬처럼 보이나 용유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이라 하여 계룡의 풍수를 지녔다고 극찬했다. 명산의 이름에 걸맞게 신들의 꽃밭처럼 수많은 신흥종파의 집결지인 계룡산에 동서남북을 지키는 4개의 사찰이 있는데 그중 남쪽을 지키고 있는 사찰이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명찰, 신원사다. 양지발은 정남향의 털을 잡아 어느 계절이든 포근히 나그네를 맞아준다. 신원사는 시대를 바꾸면서도 천년세월 왕가와 인연이 깊은 고찰이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열반종의 계조인 보덕화상에게 신원사를 창건하게 했고 백제가 망하면서 폐허가 되었다가 통일신라 말에 중창되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은 계룡산에서 후삼국의 통일을 위한 격전을 벌였으며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계룡산으로 수도를 옮기려 하다가 무학대사에게 신원사를 중창하게 했다. 그런데 이 모든 왕들이 신원사를 중시했던 이유가 있다. 원효 스님 같은 분은 보도화상을 스승으로 정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여기가 일반종의 종찰로 유명한 절이었죠. 그 후에도 태조 이성계께서 무학대사를 시켜가지고 중학단을 짓고 계룡산신을 모시고 그리고 상학단은 묘향산, 중학단은 계룡산, 하학단은 지리산 그렇게 모시고 국가의 제사를 지내고 또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산신을 모신 사막으로서의 또 유명했죠. 천년의 왕조들이 중시했던 계룡산신을 만나기 위해 신원사 경내에서 동남쪽으로 향해 본다. 사찰 안에 자리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신각, 중학단이 모습을 드러낸다. 들어가는 순서부터 대문, 중문을 거쳐야 본당인 중학단이 나온다. 건물의 배치부터 격조 있는 건축 기법이 궁궐의 건축 양식을 닮아 있는 산신각이다. 재미있는 건 신원사의 산신각 중학단 자리는
원래 대웅전이 있던 자리라는 점이다. 고종 16년에 재건될 때 지금의 자리에 새로 지어졌다고 한다. 가장 중심적인 계룡산의 기가 있는 자리에 중학단을 모시고 그러고 조금 삐껴서 대웅전을 좀 옮겨서 사찰을 지으면 어떻겠냐는 인근의 진언에 의해서 원래 이 자리의 사찰이 조금 옆으로 삐껴서 짓게 된 연유가 되었고 1876년에 고종 황제의 명과 명성황후의 간청에 의해서 퇴락이 된 중학단을 다시 복원해서 대한제국을 새로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뜻으로 신기원이라 해서 새로운 신자의 어떤 원자. 그래서 신원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중학단이 지금 현재 이 건물은 명성황후께서 지으신 그 건물 실존 건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간청과 고종의 명으로 지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산신각을 지닌 사찰, 신원사. 고승들이 많이 탄생하는 절이라는 뜻의 신원사에서 새로운 대한제국의 신기원을 열겠다는 뜻을 지닌 신원사로 이름은 같지만 뜻을 새롭게 다지며 아미타불을 모신 사찰이 바로 신원사다. 극락세계가 가장 이상세계, 우리 중생이 가고자 하는 원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모신 것은 그러한 연유가 열반종이라는 종찰의 어떤 종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는 보다는 오히려 중생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미타불을 모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산신각과 달리 중학단은 궁궐을 연상케 한다. 전체적으로 네모난 담장을 둘렀고 첫 대문과 중문을 거쳐야 본전인 중학단이 나온다. 명성황후와 고종이 지은 국내 최대의 산신각 안으로 들어서 본다. 대문 좌우로는 외여닫이 문이 달린 또 다른 출입문이 있고 중문을 지나면 일직선으로 중학단이 나온다. 궁궐의 전각이나 물류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단청은 우아한 팔짝 지붕의 곡선 아래 화려하다. 궁궐의 건축 양식은 이뿐만이 아니다. 중학단 사면을 두르고 있는 담장은 꽃담이라 불릴 정도로 화려하고 수복 강령을 기원하는 글자들로 장식되어 있다. 담장의 용도는 방화벽이다. 만일의 화재가 발생해도 중학단을 지키기 위한 궁궐의 건축 양식이다. 각각의 추녀마루 위에 7개씩 나란히 줄서 앉은 잡상도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을 한 잡상의 모습마저 소박하면서도 기품 있어 보인다. 조선 후기 궁궐의 아름다움을 계룡산 자락 신원사의 산신각에서 만나니 그 사연이 궁금해진다. 그 실마리를 중학단 현판의 귀퉁이에서 찾았다. 현판에 적힌 이는 충청도 암행어사로 왔던 조선 후기 문신 이중하. 이중하를 기억하는 한국 풍속문화 전문가 구중회 소장의 말을 들어보자.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촛불을 켜지 못할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이 비석은 여기 나온 대로
암행, 어사, 이공, 중하, 불망, 비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하 선생이 암행어사로 왔는데 왜 여기 서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학단이라고 하는 건물을 세웠어요. 근데 중학단을 세울 때 이분이 국가에서 뭘 받았냐면 백지수표 500장을 받아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강력한 후원자가 누구냐면 명성황후요. 여기서. 근데 500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공명첩이라고 그래요. 빌공자, 이름명자, 첩자는 이런 문서첩자. 그래서 중학단 그것을 하고 하도 고마워서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없다. 이 양반. 이렇게 세운 거죠. 지역민들이 공덕비를 세울 만큼 고맙게 생각했던 중학단.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영험한 계룡산신의 신의와 영정을 전각에 모시고 암행어사에게 백지수표를 들려주어 최대 규모의 산신각을 짓게 했던 강력한 후원자 명성황후. 그녀는 무엇을 기원하고자 했던 것일까? 그녀의 산신 기도에 대해선 약간의 입장차가 있다. 명성황후께서 이 장소를 특히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여기 와서 기도했다는 학자들의 얘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이 내가 섰는 우측에 여기가 명성황후께서 주무시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채입니다. 명성황후와 관련시키는 건요, 계룡 산신이 그만큼 영험했다 이런 말씀이죠. 궁중 발기에서 신원사에다가 이렇게 그 공양을 하도록 했는데 명성황후가 말하자면 내명부들을 통해서 기도한 것은 확실하거든요. 명성황후는 이미 중학단을 재건하기 전부터 이곳에서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도성박 출입에 제한이 있었던 황후가 계룡산까지 직접 왔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중학단의 유사체에 묵으며 계룡산신에게 기원했을 그녀가 누구든 그 염원은 명성황후의 것이었다. 시아버지 흥선대원군과 맞서되 명나라와 러시아, 일본 등 열강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던 조선의 마지막 황후. 열강들이 값비싼 선물을 했지만 우리 땅에서 난 금가락지만 끼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녀는 검소했고 외세에 맞서 당당했다. 그러나 그녀에겐 적통의 대를 잇는 것이 시급했다. 그녀가 낳은 사남 일녀 자식들은 일찍이 세상을 등졌기에 적통의 아들을 낳는 것은 그녀에게 나라를 구하는 일과 같았던 것이다. 자식들을 앞세운 비운의 어머니는 임금인 남편을 지키고 열강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손을 염원해야 했다.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인정했던 계룡산의 영험함에 기대서라도 적자 왕손과 나라의 평안에 맹목적이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 어찌할 수 없었던 가녀린 여인의 운명이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계룡산신은 명성황후의 염원을 들어주었을까?
사람이 절박하면 어딘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의 산신에게 의지해서 이 꺼져가는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뜻으로 이 산신님을 찾지 않았겠나. 더더욱 이 자리는 태조 이성계께서 또 건국하시면서 지었는 산신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어떠한 힘을 얻어 그걸 개성하고 나라를 살려봐야 되지 않겠나. 절실함은 계룡산신을 탐복해 했던 것 같다. 명성황후는 중악단 산신기도 끝에 아들 이척을 얻었고 이듬해 바로 세자 책봉에 이른다. 그 아들이 바로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이다. 순종의 세자 책봉과 함께 명성황후와 고종이 중악단 재건을 명했고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도 중악단은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상악단, 하악단은 없어졌어요. 그게. 예. 그 하악단은 한장 없어진 지 오래되고 묘양산에 있는 상악단이 있었는데 6.25 때 폭격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신원사가 잘 지켜줘가지고 살아남은 거죠.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산신재단, 중악단. 거기에 명성황후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더해져 신원사 중악단의 산신대제는 매년 4월 전국에서 모여들어 기원하는 거대한 풍속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불교는 포용적이잖아요, 성격이. 우리 삶의 믿음이 옛날서부터 있던 거,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더 높고 더 고상하고 이런 것들이 오면서 그걸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층층이 쌓여가지고 오늘날에 이게 온 거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산신보단 그 높은 수준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용이 된 거죠.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한 줌 바람이 흙을 쌓아 산을 만들듯 명성황후의 나라를 위한 염원은 역사 속에 층층이 쌓여 신원사를 찾는 이들과 수행하는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운명은 피할 수 없었나 보다. 황후의 염원으로 태어난 아들은 병약했고 열강 속에서 자주 독립하고자 했던 명성황후는 일본에 의해 잔인하게 시해된다. 혹자는 그녀를 두고 망국의 왕비로서 일본을 물리치려고 외세를 끌어들였다가 나라를 망치게 했다고도 하고, 혹자는 구국을 위해 몸바쳐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게 한 여걸이라고도 평한다. 그러나 모두 훗날의 평가다. 당시 명성황후의 죽음은 망국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훗날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냈던 김구 선생은 20살의 나이에 개탄하며 일본군 중좌를 살해하고 인천교도소에서 사형수로 복역하다 탈옥해 계룡산 마곡사로 출가하여 은신한다. 20대의 백범 선생이 하르라니 머리를 깎고 머물렀던 마곡사의 백범당엔 지금도 김구 선생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계룡산 구비구비 산등성리에 자주 독립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선현들의 고든 발자국이 오롯이 남아있는 듯하다. 그 길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일까? 명성황후가 이렇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중앙단을 짓고 기도를 여러 번 와서 하고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어찌 보면 우리가 힘이 약하고 모든 국민이 나라와 국민이 힘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한 나라도 비참하게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배워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원사에서 바라보는 계룡산이 어떤 이들의 눈에는 누워있는 부처님, 와불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한다. 계룡산 와불이 천년고찰 신원사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신각 중악단을 품고 있는 형세다. 처처에 불교와 기복신앙이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천년 가람이다. 우리나라 국토가 70%가 산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 주자가 저는 중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문화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고려 때 몽골이 쳐들어올 때 그걸 싸울 때 산이 많이 지켜줬어요. 그래서 봉작을 줍니다. 여기도 계룡산도 샤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중악단은 특히 산문화의 대표적인 산물인데 북쪽에 있었던 상악단인 것도 없어지고 남쪽에 있는 하악단도 지리산에 있던 거, 북쪽에 있던 묘양산도 없어졌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거 남아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산신이라고 하는 산문화 대표 문화로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종교로서 이해하지 말고 문화로서, 전통 문화로서 이해를 해준다면 더 좋을 듯합니다. 황후의 기도가 꽃처럼 피었던 계룡산의 천년고찰 신원사 중악단. 구국의 영원은 천년의 세월을 이어져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